이제 361페이지 지적 측량 여기 들어갈게요. 자,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그 면적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면적을 구할 때까지 과정에서 실제 땅이 있고 그 토지에 대해서 지적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나 좌표, 면적 뭐 구한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 측량한다라는 것은 자,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봅시다. 거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문장 읽었죠? 그거 읽어봤을 때 자, 지적 측량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계, 좌표, 면적. 근데 이제 이게 색깔이 좀 잘못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경계, 좌표, 면적을 구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 문장에 보니까 뭘 하려고 한다 되겠어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줄쳐요. 토지를 지적공부 등록. 거기 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에 지금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등록에. 네, 지금 뒤쪽에 들어가 있는데 색깔 잘못 들어가 있어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거기 줄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줄치고 복원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적 측량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계나 좌표, 면적. 자, 그렇게 경계나 좌표, 면적을 구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한다.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따가 다시 한번 여기 올 건데, 자, 일단 시범 봐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게 왜 안 고쳐져 있지?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하나 써놓고 자, 아까 여기 토지동 사회들 쭉 써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이 경우에 측량을 하겠냐라고 물어볼 텐데 책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아직 하나도 안 배웠다고 치고 그냥 국어적 감각으로 하겠구나 하지 않겠구나 판단해봐요.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어떻게 측량을 할 것 같습니까? 한다 안 한다? 한다. 가만 계시지 말고 눈으로 대답하세요. 한다는 한 번 깜빡이고 안 한다는 두 번 깜빡이고 이렇게 다 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등록전환할 때는 측량한다 안 한다. 등록전환이라는 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임야도에 등록돼 있을 때 축척은 6,000분의 1인데 지적도로 옮겨올 때는 훨씬 축척이 커지거든요. 우리 앞에 예를 땐 1,200분의 1이었어. 그러니까 새로 지적도에다 그리다 보니까 측량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고, 자, 분할할 때는 측량한다 안 한다. 분할도 이게 있는 필지에다가 경계선을 긋는 거잖아요. 그거 경계를 새로 구하는 거거든요. 새로 정하는 거예요. 거기다 줄자 대놓고 이렇게 분할됐다라고는 못해요. 측량을 해야 된다고. 합병은 아까 앞에서 안 한다라고 했죠. 지목 변경. 이건 지목하고는 아까 경계, 좌표, 면적 구하는 거랑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자,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소하는 거. 이게 어떤 필지가 바다로 잠겼어요. 통째로 다 잠겨버렸어. 그럼 딱 봐도 바다에 잠겼단 말이에요. 그럼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일부가 잠긴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잠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면 한다요. 필요하면 한다. 그래서 한다라고 분류되는 거고, 자, 축척 변경할 때도 자, 측량한다 안 한다. 한다. 소유자나 점유자 설치한 경계점 표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측량해서 경계, 좌표, 면적 다 새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합니다. 등록사항 정정할 때 이 등록사항이라는 게 경계, 좌표, 면적이라고 해석하면 여기서 말한 등록사항을 지번이나 지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안 하겠지만 여기서 말한 등록사항을 경계, 좌표, 면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하겠지. 그래서 필요하면 한다예요. 그럼 행정구역 변경. 자, 거기 하남시 간북동이 강동구 둔촌동으로 이렇게 편입됐단 말이에요. 그때 측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지. 이 지역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그걸 측량을 해가지고 옮겨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 변경.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강남구 서초동이 서초도로 바뀌었을 때 그걸 측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도시개발 사업.
한다 안 한다? 하죠. 완전히 다 새로 정할 거 아니에요. 옥정동, 옥정 신도시 만들 때 거기 필지가 완전히 다 새로 구획되니까 측량을 다 다시 해야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어떻게? 눈만 깜빡했습니까? 아니면은 대답하셨어요? 하여튼 문제는 대답을 해봤죠, 그죠? 다 맞췄어요. 한두 개 틀렸어요. 한두 개 틀렸어요?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측량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다. 등록 전환할 때는요? 하겠고, 분할할 때 하겠고, 합병은 안 하고, 지목 변경 안 하고, 바다가 된 땅 말소 필요하면 한다요. 필요하면 한다. 그러니까 한다라고 분류한 게 좋아요. 다음에 축척 변경 한다. 등록상 정정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한 등록사항은 경계, 좌표 면적. 그러니까 필요하면 한다요. 필요하면 한다. 다음 행정구역 변경 안 하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 안 하고, 도시개발 사업 다 맞아버렸습니다. 야, 이게 한 번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요, 그죠?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 책을 봐보세요. 지적 측량의 대상이라 해가지고 우리 법에는 13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13가지. 그 13가지가 있는데 그 13가지 중에서 1번 기초 측량이라는 거 있습니다. 지금 361페이지. 거기 봐보니까 지적 기준점 정하는 경우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때 그 책에서 확인해 볼게요. 거기 347페이지. 그 지적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자의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가 지금 이거 도면에다 띄워주면 좋았는데 거기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그라미 8, 동그라미 9 이렇게 있다고 위쪽에 보시면 도로 부분에 동그라미 8, 동그라미 9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지적 기준점이라 그래요. 지적 기준점이라 그러거든요. 이 지적 기준점을 정할 때 측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하는 측량. 그것을 보고 기초 측량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기초 측량.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361페이지 동그라미 1번 기초 측량 그래가지고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뭐 지적 도근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거. 검사 측량. 조금 있다가 우리가 측량 절차를 보게 됩니다. 측량 절차 그 과정 중에 보면은 검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 검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측량을 하게 돼요. 그걸 보고 검사 측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검사 측량. 그걸 말하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요.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기억부터 쭉 이제 나야 됩니다. 그럼 기억본 봐보니까 복구 측량 그래갖고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걸 복구하는 경우 이걸 안 배웠어요. 우리가. 안 배웠는데 만약에 도면이 멸실됐어. 그럼 멸실된 도면 다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하면 측량하거든요. 그걸 뭐 복구 측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아까 쭉 말했던 거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자, 그 다음 미음번 봐보니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 문장이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거기. 자, 다음은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되냐라고 문제를 냈을 때 그때 보면 자, 미음번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동그라미 3번에 봐보니까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색깔 들어가 있죠? 있어요?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거야. 연결해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자, 그거 다시 봐봐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어때? 그때는 지적 측량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써지면 이게 바다가 통째로 잠긴 게 아니구나. 일부가 잠겼을 때를 말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써졌으니까. 그 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있는 거.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 측량 이렇게 됐고 넘겨보시면 등록상 정정 측량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써놓진 않았어. 그렇지만은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게 이렇게 써지거든요. 아까 앞에 거랑 연결시켜가지고 자 다시 지적 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등록사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경계 좌표 면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칠판 봐봅시다. 지금 아까 여기서 말할 때 측량한다 안 한다 구분해놨잖아요. 여기서는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적병의 측량 이렇게 그냥 이거에다가 측량이라는 말만 붙여주면 돼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지역 있잖아요. 여기서 명칭이 그렇게 안 붙어. 자, 봐봐요. 거기 지적 확정 측량 그래가지고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개발 사업이 끝나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할 때 하는 측량. 그게 무슨 측량이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이렇게 그냥 뭐에다가 측량이라고 붙이면 됐잖아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따로 명칭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용어를 아셔야 돼.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말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어디에서 하는 측량이라고요? 무슨 개발하고 정비하고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통틀어 가지고 하는 측량을 뭐라 그런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이 용어 알고 있어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음에 이제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설명할 텐데 잘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경계보건 측량을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경계보건 측량을 그대로 말하면 뜻이 뭐예요?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죠. 어디에 있는 경계를요? 도면에 있는 경계를 어디에다가 복원시킨다고요? 실제 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에 써진 걸 보면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경계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도면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이거 그대로 경계를 복원하게 한 측량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떨 때 하는 거냐? 칠판 봐봅시다. 13번지 땅에 있고 14번지 땅에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토지가 실제 토지가 이게 됐다 쳐봐요. 이게 담이 쳐져 있는다. 담이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데 을이 이 담 잘못 쳐진 거다. 이게 원래 여기까지인데 이놈이 내 땅을 이만큼 지금 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까지 담을 쳐놨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을이. 그러니까 갑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만 다투고 그러면 측량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겠죠. 이들이 측량을 해보자라는 말의 의도가 뭐겠어요? 측량을 해보자라는 말의 의도는 이 두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에 있는 이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 이 경계선을 실제 토지에다가 한번 표시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측량을 의뢰하니까 기술자가 와가지고 측량을 해요. 측량할 때 여기 도면에 있는 이 선을 여기다가 표시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가운데로 나온 거야. 가운데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경계 복원 측량을 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경계를? 도면에 있는 경계를 어디에다가 복원시켜줬어요? 실제 토지. 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해줬잖아요. 자, 이렇게 해놨으면 그 결과적으로 여기 이 도면의 지적도를요, 이 지적도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놔두면 돼요. 응? 이 지적도의 경계를 정리한다, 냅둔다. 잘 들었죠? 제가 말한 거 전부 다. 어? 싸움이 나가지고 측량해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기술자가 와가지고 이 도면에 있는 경계를 실제 땅에다가 이렇게 여기까지인데요 표시해줬다니까요? 그럼 그 이후에 이 도면의 이 경계가 정리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정리가 되겠냐고. 그 경계를 실제 토지에다가 표시해 준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적도는 정리가 되는 게 아니지. 그럼 뭘 정리해야 돼요?
다물적인 담을. 원래 담이 아까 어디 쳐 있어요? 까만색이 담이었죠? 근데 아까 이게 분홍색이다라고 다 떴지 않습니까? 그때 측량해보니까 가운데 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뭘 정리해야 되냐고. 담을 정리해야지. 여기 잘 봐요. 이렇게 정리된다니까, 이렇게. 담이 없어졌죠? 가운데 선으로.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건 정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게 경계보고 측량을 하고 나서는 지적도가 정리가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아까 개념으로 다시 와봐요. 361페이지. 361페이지. 돌아가요, 다시. 그 의 봐봐요, 의. 의의를, 지적측량 의의를 봐보면, 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아까 보세요.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측량을 하고 나면 그 결과들이 전부 다 지적공부에다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경계좌표 면적을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량의 종류들,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이런 것들은 그 결과를 지적공부에다 등록을 해요. 그런데 방금 말한 경계복원 측량, 이건 등록하는 게 아니라고. 등록하는 게 아니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이렇게 써진 거였어요. 넘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경계복원 측량을 설명한 거고, 자, 그러면 경계복원 측량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 났을 때예요. 싸움 났을 때. 여기가 내 땅이라니까 다툴 때. 자, 그거 말고 또 어떻다냐면 7판 보세요. 경계복원 측량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물을 내 땅에다 짓고 싶죠. 그럼 건축허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자기 땅에다가 마음대로 못 지어요. 지금 허가 나올 때 어디까지 내 땅이다라고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내 땅이다가 표시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필요해. 그때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경계복원 측량이에요. 도면에 있는 경계를 실제 내 토지에다가 여기까지네? 라고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담 쳐놓은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경계복원 측량이라는 것은 보통 건물 지을 때 토지 경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계복원 측량을 어떨 때 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분쟁이 발생했거나 또는요, 내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실시하게 되는 것. 이게 경계복원 측량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게 나와요. 칠판 보세요. 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봐요. 뜻이 뭐가 돼요? 지적의 현황을 위한 측량. 무슨 말인가 싶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써진 걸 봐보니까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하는 측량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자, 여기서 이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못과 대비하라 그랬어요. 못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보면, 자, 여기 봐보면 이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있고 이게 불 켜진 부분 있죠. 이 불 켜진 게 뭐예요? 담. 실제 토지에 지금 담 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이 담과 어떤 관계, 어떻게 위치하느냐라는 것을 대비하려고 하는 측량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 담하고 어떻게 있냐고 지금 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적도 및 임야대에 등록된 경계라 그랬잖아요. 이 건물이 지적도 상에 어떻게 있느냐. 이걸 재는 건데, 자,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 여기 봐보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지상의 경계나 이렇게 되면 안 돼.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이 자리를 지형도라고 바꿔서 냈어. 틀리게 냈거든.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시험에서.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서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보고 있어요? 이게 건물이야, 건물. 건물. 이 건물이잖아, 이 건물을 이 도면에다가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 있지, 이 선. 이 선이 뭐예요? 이게 지적도야. 지적도. 그러니까 지적도의 경계에서, 지적도에서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토지에서 건물이 어디에 있냐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적도의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어떻게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 담천원구하고 이 경계가 일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겠잖아요. 일반적으로 일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설사 다르다라고 할 때라도
대비해서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 건물이 위치하는 거하고 이 도면.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민법에서 건물 질 때 이 경계 건물과 건물과의 간격은 얼마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게 담과의 거리를 말하겠어요? 지적도와의 거리를 말하겠어요? 그게 담 쳐놓은 걸 기준으로 지금 거리를 재는 거예요? 지적도 경계를 재는 거예요? 지적도상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 지적도 경계가 담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법에서 문제되고 있는 경계라는 것은 담이 아닙니다. 지적도에서 건물이 얼마나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건물의 현황, 이게 지금 건물 현황이잖아요. 이것을 뭐가 대비하는 거라고요? 지적도 및 임야도 경계. 틀리게 내고 싶을 때 지상의 경계라고 쓴다거나 지형도라고 썼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이거 언제 하는 거냐? 처음에 자 건축가가 나가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이제 준공검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에 허가 받은 대로 건물 제대로 잘 지었냐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허가하는 건물 여기다가 이렇게 지겠다라고 허가를 받아놓고는 나중에 건물 지어놓은 걸 보니까 엉뚱한 데서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대로 건물 지었냐 확인할 때, 그럴 때 여기 이 건물은 이 경계와 따져봤을 때 여기다 지어놨는데요.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지적 현황 측량. 무엇과 무엇을 대비한다고요? 지상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이겠죠 주로. 건물과 뭐가를 뭘 비교한다고요? 지적도 경계, 도면의 경계입니다. 도면의 경계. 그러면 보통 이 도면의 경계하고 실제 담은 어떻게 일치하겠어요? 다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일치하겠지. 그러나 만약에 다르다면은 이 담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면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면과의 관계. 이 담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를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근데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림을 두 개 떼어놨다고 왼쪽에 까만 거, 오른쪽에 하얀 거.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림은 이 까만 게 갖고 설명하는 겁니까? 이 빨간색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 그림이 지적 현황 측량을 설명하는 것이지 왼쪽 까만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띄워놨냐? 비교하려고. 이 담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지적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옛날에 대한지적공사 있죠? 거기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거든.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어. 거기서 지적 현황 측량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이 거기에 나오는 예거든. 제가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좀 올린 겁니다. 어때요? 말은 이해되셨어요? 주로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아니 이게 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고요. 나중에 준공검사 나올 때 이거 제대로 건물 지었냐 라고 확인해 줄 때 있잖아요. 그때 많이 한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이따가 유튜브에다 한번 쳐봐요. 지적 현황 측량. 그럼 뜬다고. 이렇게 다시 그럼 이 결과 이것을 지적 공부에다가 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여기에 있다라고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 게 우리 도면에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적 현황 측량 이것어요. 방금 봤던 경계보건 측량처럼 지적 공부에다 정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까지 해서 지적 측량 13가지 해당하는 것을 한번 쭉 말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이 현황 측량에 대해서 조금 예전에는요 문제 풀 때 현황이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런 문장 중에 현황이라고 써졌으면 그냥 무조건 현황 측량이다 라고 찍으면 맞다 그랬거든. 그 다 맞았어요. 근데 33회 시험에서 그렇게 나가도 안 되게 되는 게 이때 요거랑 이렇게 써버리니까 이 자리를 자, 그게 이 문제지. 풀어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방금 13가지 지적측량 종류에 속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자, 지적측량 하는 경우로 틀린 거 골라봐라 라고 했을 때 여기 1번은 지적측량 아까 13가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저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기초측량이라 그래. 기초측량. 두 번째 거 들어갔습니까?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거 저게 뭐였어요? 경계 복원 측량 들어갔죠? 세 번째 거 들어갔습니까?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목과 대비한다 그랬어요. 목과 대비한다고. 여기 지상 건축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지금 뭐라고 써버렸습니까? 방금에선? 지형도라고 해서 지형도. 그러니까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 답이 3번이 돼요. 그 다음에 4번. 바다가 된 토지는 말소한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거.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야. 등록상을 정정한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록상이라는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등록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한다? 경계, 좌표,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할 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요? 써놓지는 않았어도 측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간필지가 통째로 다 잠기는 게 아니라 일부가 잠기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본시험에서는요. 일부 전부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 이거 일부가 잠긴 거구나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땡큐 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형도가 뭐예요? 지형도? 응? 지형이니까 토지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입체적으로 높낮이가 나와요? 수평으로 나와요? 지형도면 형태가 나오니까 그냥 수평으로 나오지가 않지. 지적도 임야도는 수평으로 나와요. 그럼 지형도는 높낮이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높낮이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합니까? 지도에서? 등고선. 등고선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요? 색깔로. 색깔이 지나면 높고 녹색으로 가면은 낮고 그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높낮이가 표시되는 게 지형도예요. 이게. 근데 우리 지적도는 그렇게 안 그려지거든. 지적도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수평으로. 여러분들 지적도 그릴 때 여기 상계동 여기 지적도나요. 저기 불암산 지적도나요. 똑같이 나와요. 그냥 수평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적도만 보면 임야도만 보면 이게 높낮이가 있나? 이게 경사가 얼마가 되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지형도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등고선이나 색깔로.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적법에서는 지형도 같은 거 언급도 안 돼요. 어디선가 지형도를 본 것 같은데? 잘못 본 거예요. 지적도에는 아예 그런 말이 없어. 혹시 여러분 그 개론이나 이런 데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느 한 곳 나온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선가 나오면 틀린 거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이 종료됐고 다음에 절차를 가볼게요. 절차. 오늘 절차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363페이지까지만 할 건데 자, 칠판 좀 봐봐요. 내가 내 땅을 분할하고 싶어. 분할. 내가 내 땅을 분할하고 싶으면 내가 측량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설사 여러분 우리가 등기는 셀프 등기라는 게 있거든요. 등기는 내가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를 내가 갖춰가지고 내 시간 내에서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해줘요. 법무사 때 안 맡겨도 돼. 근데 측량하는 거죠. 지적 측량하는 것은 셀프 측량 없어요. 이건 우리 법에서 지적 측량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놔 버렸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할을 하고 싶어 땅을 그럼 내가 못하고 이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의뢰인이 되겠죠. 이 사람이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그래. 여기다가 자 측량해줘요라고 의뢰를 합니다.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러면 지적 측량 수행자는요. 나는 이렇게 측량할란다라고 계획서를 써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소관청한테 제출을 해요. 소관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관청한테 제출한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측량할란다고 계획서 썼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측량을 실시합니다. 수행자가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측량을 실행합니다. 그럼 측량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됐나 검사받아야 돼요. 그럼 검사를 누가 하냐면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소관청이 하는데 대부분의 측량 성과는요 소관청에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검사해줘요라고 검사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 검사할 때 이게 보통 이제 서류가 들어가거든요. 서류가 그 서류 갖고 검사를 하면 끝낼 수도 있어. 서류만 보고. 근데 야 이거 한번 해봐야 측량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검사할 목적으로 측량을 할 수가 있다고. 그걸 보고 검사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검사 측량을 할지 말지는요 소관청이 판단해요. 의뢰인이 요번에 검사할 때 꼭 측량을 해서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 소관청 지가 냄새가 나는데 한번 해볼 때가 됐는데 라고 소관청이 판단해가지고 검사하기 위한 측량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검사 과정에서 측량한다면 그때 이제 검사 측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관청이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자한테다가요 측량 성과들을 발급해 줍니다. 이제 검사 받고 나온 거예요. 검사 받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수행자가 의뢰인한테요. 자, 지적 측량 결과부, 이거 결과부라 그러거든요. 이 결과부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야. 나 측량을 해 줘요라고 의뢰를 누구한테 했다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럼 나중에 수행자는 측량이 다 끝났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측량 의뢰한 사람이 나중에 측량 결과부라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수행자. 수행자한테 받아요. 근데 수행자는 그 사이에 뭘 했어요? 측량을 하게 했고 그것을 뭐까지 받은 거예요? 검사까지 받았어. 그 검사까지 다 받고 그 나왔던 그 결과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봐보니까 자 의뢰인 있잖아요. 의뢰인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수행자가 있죠. 지적자 수행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셋이 나오긴 하지만 주로 누굽니까? 소관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의뢰인이 수행자한테 측량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수행자가 측량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 됐나 검사를 받습니다. 소관청한테. 받으면 소관청이 다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수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수행자가 다시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이게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이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말하는 게 누구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예전에 대한지적공사 있었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그래. 그럼 이게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저기 있어. 보통 어디에 있냐면 구청 가면 구청에 지적과 앞에 지적 측량 의뢰라고 써진 데 있어요. 거기에 출장소가 있는 거야. 출장소. 그러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출장소가요. 구청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측량 의뢰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청 직원 아니야. 그 공사 직원이에요. 공사 직원이 거기 파견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지적 측량 의뢰라고 있어요. 의뢰. 지적 측량을 의뢰하라는 자는 자 의뢰서에다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자 누구한테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 그 다음에 써진 그 세 줄 다만하고 써진 거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되게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야. 검사 측량하고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했죠. 검사 측량을 할지 말지는 의뢰받고 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이 판단한다고. 그 말 했었죠. 그죠? 그 얘기하는 거고 뭐 재조사 측량도 지금 됐어요. 하여튼 요 두 개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측량을 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해주세요라고 의뢰하는 거라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봐요. 양가로 2번. 요게 작년에 한 문제였어. 올해 이게. 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을 때에는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 제출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측량 의뢰를 받았습니다. 수행자가. 그럼 뭐 하라 그랬어요? 계획서 써야지. 계획서. 그 계획서가 뭐라고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예요. 어떤 땅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수료 얼마를 받고 이런 내용이 여기 써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지적 측량의 수행 및 성과 결정이란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측량한다 그 말이에요. 측량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4번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검사받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검사받는다. 검사받는다라고 할 때 1번 자 수행자가 측량하였으면 자 누구한테 검사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또는 누구한테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세 가지가 써 있긴 하지만 주로 누구한테 검사를 받는다고요? 지적소관청한테 대부분 받아요. 지적소관청한테다가 마지막에 5번 성과도 발급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소관청은 측량 성과 하여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은 이걸 확인해 가지고, 자, 지적 측량 성과도를 누구한테 발급해 주라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러면 수행자는 측량 의뢰인에게 뭐 측량 성과도를 포함해 가지고 측량 결과물을 지체 없이 발급해 줘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지. 자, 칠판 봐보십시다. 여러분 거기 나온 내용들을 선생님 아까 이거 들을 때는 되게 편안했는데 이걸로 하려고 좀 복잡한데요?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럼 다시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여기 봐보시면, 자, 의뢰인이 나 측량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누구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 여기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틀리게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기를 소관청이라고 써. 그럼 소관청이라고 쓰면 X야. 그럼 이제 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나는 이렇게 측량하렵니다 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다음 달까지 소관청한테다가 제출을 해요.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행자가요, 측량을 실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측량을 했으면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받으라고요? 검사를 받아. 그때 검사를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 근데 셋이 써 있긴 하지만 주로 누가 검사한다고요? 소관청이. 그럼 소관청이 검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잘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잘 나왔다라고 주는 것이 그걸 뭐라고요? 측량 성과도라 그래. 측량 성과도. 그걸 주면 그러면 수행자가 그것을 의뢰인한테,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라고 마지막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지적 측량 결과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적 측량 결과부가 의뢰인한테 이게 교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자, 날짜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게 이제 나오게 돼요. 자, 칠판 봐보십시다. 이거 한번 풀어봐요. 이거 올해 문제, 올해 1번 문제. 지적법 1번 문제. 수행자가 측량 의뢰를 받았을 때 그때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다가 뭘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잖아요. 뭐 한다고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그죠? 이것도 여기 또 있네. 이게 직권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인기 있는 거였네. 인기 있는 거. 아까 이거 결의서 나왔네. 결의서. 그럼 측량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게 뭐라고요? 의뢰서.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만한 거 뭐밖에 없어요.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우리 학생들 이 문제 풀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뭐야 이거? 그냥 선물이네? 한눈 감고도 풀지 않았겠습니까? 맨날 하던 내용이라고.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적법 시작이 이랬어요. 2번, 3번, 4번 계속 쉬웠어. 그 축척 변경 나오기 전까지. 선생님 나는 어렵던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를 안 해서. 지적법 조금 공부를 했으면 이번에 지적법은요 9개, 10개는 그냥 맞았어요. 좀 컨디션 좋았다. 그럼 11개까지 맞을 수 있었어. 감각이 좀 있으면. 하여튼 제가 안 가르친 게 2개가 있었으니까 뺀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가 나와버렸으니까 너무 쉬웠다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적법은 여러분 쉬워요. 대신에 안 하면은 되게 불편한 게 용어들이 낯설어. 근데 지적법은 조금만 해주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다 똑같거든. 기출문제를 봐보면 계속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지적법은 처음에 들을 땐 낯설 수가 있어요. 용어들이 다 낯서니까. 근데 조금만 좀 돌아가 보면은요, 뭐 진짜 이거 간단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측량할 때 기간 얼마가 되느냐, 이 보충에 있는 거, 참, 요것도 한 문제가 나온 거거든 올해. 여기서도 그것도 제일 쉽게 냈어요. 기출문제랑 똑같게. 그러면 이게 규정이 3개가 있어요. 그때 측량기간 5일로 하고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적인 측량기간. 분할 측량하든 신규 등록 측량을 하든 등록지 않은 측량을 하든 이때 측량기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봐보시면 여기 봐봐요. 자, 도시지역에서 분할 측량을 할 때 그때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에요. 이 규정을 지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규정을. 그 다음에 시골 지역에서 분할 측량합니다. 똑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동지역이다. 도시지역에 등록전환 측량을 한다. 할 때도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든 시골이든 관계없이 측량할 때는 기본적으로 측량 기간이 며칠이고요? 5일이고 4일이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측량 중에서 검사를 안 받는 게 있어. 측량을 했지만 검사 안 받는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 절차에서 봐봐요. 거기 363페이지 한가로 4번 검사 있잖아요. 검사.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거기 아까 2번 이거 안 했잖아요. 거기 봐보니까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과 같이 지적 공부 정리하지 않는 세부 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받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검사를 안 받는 경우예요. 그럼 왜 여기 그 문장 중에서 왜 검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왜 안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계보건 측량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지적도 그거 손 본다 그냥 냅둔다? 냅두죠. 그 뭘 고치라 그랬어요? 담 고치라 그랬죠. 담. 이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적 공부를 정리를 안 한다고. 이런 것들은 검사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시험에 잘 나왔는데 요즘 잘 안 내요. 잘 안 내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외울 때는 현경이 통과라고 외우시면 돼. 현경이 통과. 현황 측량하고 경계보건 측량 이거거든요. 선생님 현보기가 나은 것 같은데? 그럼 현보기라고 해도 돼. 현황 측량하고 보건 측량 이렇게 현보기. 현경이가 나아요? 현보기가 나아요? 바꿀까 현보기로? 근데 검사를 안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가 왜 경계보건 측량 나왔잖아요. 경계보건 측량이니까 검사를 안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예전에는 그냥 이 규정만 갖고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이걸 냈어요. 사례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인 측량에서는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인데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요것을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저도 시간을 할애하는데 시험은 거의 어렵게 하는 것처럼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준비를 하긴 했지만은 크게 막 애쓰지 말고요. 저런 게 있나 보네. 별걸 다 하네. 그런 마음으로 봐보세요. 자,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검사할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 좀 말이 복잡하죠. 이게 지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얼마나 날짜가 더 걸리냐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땅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분할 측량을 하려고 그래. 그럼 분할 측량하는데 측량기간 며칠이에요? 방금 앞에서 했잖아요. 측량기간 5일이죠. 그럼 검사기간 며칠이고요? 4일. 그런데 주변에 기준점이 있어야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도 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점이 있다고. 근데 만약 기준점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 토지 주변에 기준점이 있는 점을 어떻게 하냐? 다 알 수 있어. 그 전부 다 등록해서 관리하거든요. 그 아까 말 안 했지만 그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여기 있다. 여기가 한 3km 밖에가 떨어져 있다. 그럼 3km 밖에 있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못 할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 와야 된다고요. 그 만들어 올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걸 쓴 겁니다. 이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15점까지 자 15점까지는요 무조건 다 며칠이라고요? 4일이에요. 15점까지 4일 걸린다 그랬어. 여기서 자 15점 이하에는 4일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5점을 초과하게 되면은 4점마다 하루씩이야. 그래서 여기가 4점이잖아요. 19점까지가 하루 걸리고 다음에 여기 23점까지가 또 하루가 걸리고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데 시험에 잘 안 나와. 근데 질문을 참 많이 해.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여러분 처음 할 때는 이걸 할 것이 아니야. 처음 할 때는 이게 할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왜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요? 왜 필요하다고? 의뢰를 받은 수행자가 해당 필지에 측량하러 가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기간 4일이에요. 근데 그 말은 기준점이 주변 필지가 있다는 전제를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기준점이 없어버리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드는 것만큼 날짜가 플러스가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라고. 그 내용을. 이해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만큼 걸린다.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규정이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가지고 따로 기간 정할 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요. 4분의 3은 측량기간을 하고 4분의 1이 검사기간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측량할 때 지역 상관없이 시골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든 간에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상계동에서 분할 측량할 때도 5일, 4일이야. 근데 강원도 여기 해발 1200m 그런 데서 측량할 때도 며칠이라고요? 5일, 4일이라는 거지. 아니 그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 거기는 경사가 30도인데 더 걸릴 것 같은데? 라고 할까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다면 그 기간에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인데 그때 측량 의뢰를 받은 수행자가 땅 주인한테 그러는 거지. 아 이게 원래 우리는 규정에 따르면 5일, 4일이면 총 9일이면 다 할 수 있는데요. 당신 그 땅이 보니까 해발이 너무 높고 경사가 너무 급해서 금방 못 끝나요. 이거 훨씬 더 걸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땅 주인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20일은 걸리겠는데요? 20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20일 걸린다라고 말했다고 쳐봐요. 그럼 땅 주인이 좀 당기면 안 돼요? 우리 안 된다니까. 20일은 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고 쳐보세요. 그럴 때 측량기간은 며칠이어야 되고요? 15일. 검사기간은 5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일로 합의가 됐을 때 무조건 측량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 합의된 기간에 얼마? 4분의 3. 검사기간은 얼마고요? 4분의 1. 만약에 40일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측량기간 며칠이 되겠어요? 30일, 검사기간 10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합의가 된다면 그 기간이 더 우선하거든요. 근데 합의가 됐을 때 기준이 있는 거지. 그 합의된 기간 중에서 4분의 3이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기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풀어봐요. 이거 올해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죠. 여기 막 계산 문제 막 복잡하게 연습하신 분들 많다. 근데 그 시험 나올 가능성이 실제 낮다. 대신에 규정은 꼭 외워라. 근데 이 규정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규정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아까 규정 3개 있었잖아요. 3개 중에 첫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측량기간은 며칠이었고요?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문장인데 이거 두 번째 문장에 약간 오류가 있기는 해. 여기서 빠졌어.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지금 빠졌거든요. 근데 이전에 기출문제 될 때 이걸 뺐었어. 엄밀하게 말하면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검사할 때 15점 이하일 때는 며칠이었어요?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는 그 4일마다 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을 더해라. 이 말 나온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보면 막 학생들이 여기서 특히 이거 설명할 때, 이거 두 번째 규정 설명할 때요. 선생님 나는 여기만 나오면 무슨 말인지 정신이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막 여기다가 목숨 걸고 엄청 열심히 한다니까? 시험이 잘 안 나와.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냥 규정 나와요, 규정. 규정이 나온다고. 근데 여기를 막 질문이 들어오니까 제가 설명을 하긴 하거든. 한다고, 설명하기는. 근데 막 거기를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그럼 안 하면 그만이라는 거지. 근데 그걸 안 할 때 이 규정을 안 외워버리면 안 돼요. 이 규정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진도. 조금 남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